네, 안녕하세요. 선택된 자연, 생물학이 사랑한 모델 생물 이야기의 저자 김희재입니다. 오늘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생물학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생물학과가 있긴 하지만 현대 생물학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생물학이라는 학문 자체, 순수한 생물학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생물학을 연구하려면 연구실이 있어야 되죠. 학생도 있어야 되고 연구비가 필요해요. We need a lot of money. 그 연구비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 정부예요. 정부 아니면 민간 과학 지원 단체들인데 그 민간 기업 지원 단체들은 굉장히 작고요. 정부에서 주는 연구비는 국민 세금이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생물학을 지원할 때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국민들이 자기 세금으로 혈세로 연구를 지원할 때 당연히 묻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 생물학은 다윈이나 이런 멘델의 순수한 호기심을 따라서 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의학과 생물학이 퓨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많은 생물학자들이 의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물학과라고 따로 있어도 70~80%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인간의 질병이나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연구비를 주지 않아요. 막스 델브릭이나 시모 벤저 얘기를 했고, 사실은 시드니 브레너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시드니 브레너는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조그만 벌레를 가지고 노벨상을 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서 세포 사멸이라는 현상을 발견해요. 세포가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발생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시드니 브레너도 사실은 막스 델브릭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박테리아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모델 생물을 찾아서 떠납니다. 10년을 은거에 있다가 시엘레강스랑 갖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엘레강스와 초파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델 생물이 돼버린 것도 이 사람들의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벤저나 시드니 브레너가 그렇게 모험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생물학의 열정과 생물학에서 풀고 싶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들은 질병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벤저 같은 경우는 과연 유전자와 행동이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고, 시드니 브레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성체가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지도를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 생물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모델 생물들이 만들어졌는데, 현대 생물학은 더 이상 그런 새로운 모델 생물로 나아가는 어떤 모멘텀을 주질 않아요. 왜냐면 연구비 따기도 빠듯하고 질병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트렌드는 어떻게 가냐면 점점 인간과 가까운 동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사실 이 책에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마모셋이라는 거, 영장류라는 것도 나오는데 생쥐 얘기도 나오고요. 왜냐면 생쥐라는 게 전체 의생명과학 연구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쥐가 인간과 더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초파리 연구비가 생쥐보다 훨씬 많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20세기 중반이에요. 그 중반이 정확히 어떤 시기랑 겹치냐면 정부가 대부분의 과학 연구비를 통제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현대 생물학자들 중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생물학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어떻게든 자기 연구를 질병과 연결시켜서 연구비를 타려는 보통 과학자들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생물학을 지탱하는 어떤 연구비 체계나 이런 모든 체계들이 변해버렸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벤저나 브레너나 막스 데브릭 같은 과학자들을 만나보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초파리계에서 일어난 되게 재미있는 변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이 책에도 나오거든요. 이 책을 위해서 특별히 쓴 장이 이제 모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모기를 제가 새로운 초파리라고 불렀거든요. 절묘하게 이 초파리 유전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인류에게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목적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엔 연구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게, 초파리에 대한 연구비가 어느 순간부터 잘 주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초파리가 인간하고 얼마나 닮았느냐에 대한 물음은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것 의심이지만, 초파리를 가지고 사실 생체시계가 생쥐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노벨상까지 타요, 2017년에. 근데도 불구하고 초파리는 연구비를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탐탁하지 않은 생물이 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대표적인 예로 사라 펄린이라고 옛날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있었거든요. 조지 부시의 같은 파트너였는데 자기는 초파리 같은 생물에게 그 연구비를 주는 일은 부통령이 되면 없어질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엄청 분노를 하고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유행이고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뭐 이걸 되돌린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있는 그대로 존중을 받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응용이나 질병을 중심으로 생물학이 변해가는 건 바꿀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모기라는 건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모기가 옮기는 질병의 수치 굉장히 많아요. 말라리아, 뇌염, 지카 바이러스라는 것 있어요. 댕기열, 옐로우 피버 이게 굉장히 많아요. 해충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기를 연구하는 데는 연구비가 많이 몰려요. 왜냐하면 질병과 연결돼 있고 인간의 건강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초파리 유전학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몇몇 과학자들이 자기 커리어의 중반에 모기로 옮겨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보셀이라고 라카펠라 유니버시티에서 굉장히 잘 나가서 있던 초파리 행동 유전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은 원래 뭘 했냐면 초파리의 후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후각 이런 것들을 연구하던 행동 유전학자인데 어느 날 분야를 완전히 모기로 바꿔서 한 3, 4년 전부터는 아예 초파리는 하지도 않고 모기만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모기를 어떻게 보면 초파리로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조작하고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의 행보를 지금 굉장히 자세히 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생물학이 변해가는 과정이 이 레슬리 보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야를 옮기는 데서 나타난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레슬리 보셀 같이 잘 나가는 과학자는 초파리만 연구하고 살아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과학자 그리고 좀 어린 과학자들 중에 우연히 어떻게 해서 초파리를 연구하게 된 학자들이 있어도 나중에 그 직업을 선택할 때는 초파리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열리는 큰 초파리 학회가 있거든요. 지네틱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라는 데서 하는 초파리 학회에 참석하는 인원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초파리 모델 생물 연구하는 생물학자를 볼 일도 10년 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10년 정도면 아마 다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초파리라는 생물은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에 도움이 됐었던 생물이고 부적적인 지식이 거기 다 녹아있거든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 생물 이야기를 보실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생물학적 현상들을 알게 해준 모델 생물들이 사라질 수도 있구나. 그런 연구가 없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과학을 접하실 때 좀 더 깊게 그리고 또 과학자와 공명하면서 과학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김우주였습니다.